안녕하세요. 이민경 행정사입니다. 오늘은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해서 민간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국가 자격증이라든가 이제 각 대학의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을 따야지 그 분야에 진입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, 사실은 학과가 생긴다든가 국가 자격증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절차와 그 과정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, 자격의 시장, 이런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민간이 스스로 본인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자격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되는데, 시스템은 각 자격명에 맞는 부처가 심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노동부 소관이죠, 자격기본법이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직업능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격 내용, 자격명, 또 검정 기준 이런 거에서 문제점이 없는지, 금지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1차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자격명에 맞는 성격의 부처로 넘겨서 그 부처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민간 자격증 제도입니다. 그래서 기본 소요 기간이 3개월이 걸리죠. 왜냐?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이제 받아서 그 자료를 1차 검토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, 왜냐? 하나의 자격증 별로 트랙을 밟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달에 신청한 거를 다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검토한 다음에 해당 부처로 보내게 되죠. 그래서 해당 부처로 가서 한 달 또 심사를 하고, 또는 뭐 그 이상, 왜냐하면 신청이 많은 문화관광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식약청 같은 데는 기간 소요가 많아요. 웨이팅 하느냐고. 네, 평균적으로 이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한 달 동안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직업능력연구원으로 와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.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이 석 달은 소요돼야 민간 자격증은 발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문화관광부라든가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석 달에서 6달 정도, 또 반려가 됐다든가 보완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경 행정사는 굉장히 뭐 1000건에 가까운 민간 자격증을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이 저는 이런 자격명으로 하겠습니다. 그 자격증 안에 직무 내용은 이런 내용, 또 검정 기준은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1차 이민경 행정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, 이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지어로 반려가 되거나 보안이 떨어진다든가, 또는 국가 자격증으로 혼돈되어서 반려가 되거나 또는 보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리 필터링을 해드리게 됩니다. 이와 같이 이제 아주 부처가 검토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등록 성공률 100%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신청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그 신청 의뢰를 이민경 행정사에게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폭풍 서치를 하다가 민간 자격증 등록의 전문가구나 라고 판단해서 연락을 주시는 신규 의뢰인도 계시고, 또 두 번째로는 이미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또 피드백을 신속하게 해줘서 궁금증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 준다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또 재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,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안이 떨어지거나 반려가 돼서
폭풍 서치를 해서 이민경 행정사를 찾아주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다른 유형은 이민경 행정사로부터 등록 완료해서 성공 체험을 하신 분이 주변에다가 홍보를 해서 주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수십 건이 들어가서 그걸 체크하는 게 아주 바쁜 일과가 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이제 민간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등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. 트렌드. 요새는 이제 시니어에 대한 거, 시니어, 노인, 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신청, 실버 이런 단어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꾸준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는 곳이지만, 이게 2021년 뭐 이 정도에서 정신과 의료 쪽에서 반기를 제기해서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심리라는 걸 함부로 비전공자가 사용하면 안 되고, 그 심리와 같은 직업을 그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돼서는 안 된다. 이런 식의 이제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심리에 대한 거는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과거에는 잘 하던 것들이 2024년 현재로는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뭐 1년에 한두 건씩 의뢰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트렌드를 바로바로 체크를 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반면에, 이민경 행정사 같이 한 달에도 수십 건을 의뢰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민간 자격증 직무 내용에 있어서, 또는 검정 기준에 있어서, 또는 자격명에 있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을 등록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처음에도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이제 역으로 민간 자격증을 개인 사업자로 했는데 법인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법인으로 민간 자격증을 다시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을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비영리 법인도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 자격증을 한 다음에는 국비 지원 훈련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, 사실 노동부의 국비지원 훈련기관 등록은 아주 어려운 절차입니다. 그래서 이처럼 민간 자격증, 평생 직업교육학원, 그 다음에 국비지원 훈련기관, 비영리 법인,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이민경 행정사를 찾으면 본인의 기관의 발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컨설팅 받고 또 성공적으로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민간 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